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2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변협이 제명 의견으로 징계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천대유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에 관여한 인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여하튼 변협에서 재판 거래 때문이 아니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 이런 이제 변호사법 위반 문제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진행한 결과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명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긴다, 이런 거거든요. 변협에서 징계하는 거는요, 제명 위의 단계는 영구 제명이 있는데, 영구 제명은 이 비슷한 일로 몇 번 유사한 징계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명 밑으로는 정직, 과태료, 견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2일인데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징계 수위를 이제 결정하겠다. 근데 일단 변협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매우 중대하다, 제명에 해당한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6일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면 거기서 자, 조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제명이라는 징계가 과연 적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아마 토론을 이제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선 권순일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죠. 왜 권순일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는 건 아까 얘기한 재판 거래입니다. 2020년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그 후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도 당연히 이제 자리를 내놔야 되고요. 대선 출마도 못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피선거권이라는 거 다 박탈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후에 경기도지사직도 유지하고, 민주당 대선 출마해서 이번 대선에도 나왔었고, 그 후에 낙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당선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의 출발점이 사실은 2020년 무죄. 근데 이 무죄가 당시의 대법관들의 찬반 견해가 팽팽했는데 그 중간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고, 근데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태의 핵심이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잘 알아서 무려 이 재판이 있을 즈음에 8번 정도를 권순일 전 대법관 방을 방문했다. 이런 건 이제 팩트거든요. 그럼 방문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건데, 그거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와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보면 거기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50억을 준다고 할 정도면 그건 틀림없이 재판 거래에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은 가능한데, 의심은 드는데 물증이 없다. 김만배 지금 입 다물고 있죠. 이재명 대표 입 열 리가 없죠. 본인은 그걸로 기사회생을 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방사 기획본부장 같은 사람은 이제 김만배 씨, 만배 형한테 내가 저 대법원에도 손 써놨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일종의 전문인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정도니까
근데 실제 김만배 씨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은 상당히 드는데 확정이 없어서 수사도 진전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거래, 그러니까 권순일 그러면 재판거래가 떠오르는데 막상 그 부분은 답보 상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이번 징계는 이게 아니고 뭐 때문이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거기 고문으로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가 관련된 민사소송,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상고심. 그 다음에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뭐 대응 법리 제공, 이런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한 겁니다. 근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당시에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고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일을 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한 일이 그냥 단순한 고문으로서의 일이냐 아니면 고문 변호사로서의 일이냐.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고문 변호사로서의 일로 보이거든요. 근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규정한 그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26일 월요일에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건데 아마 그 법조계에 좀 취재를 해보면요.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대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래, 이거는 단순히 제명감이야. 변협에서는 제명감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아마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변협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최종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징계 절차 같은 걸 보면요. 그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 이거 승복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요. 법무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협의 징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인가가 위원장이 돼서 이 이의 신청을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주 특이한 경우는 그냥 여기서 또 뭉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입장에서 보면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뭐가 그렇게 봐줘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법무부에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뭐 뭉개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아마 몇 달 내로 나올 겁니다. 법무부에서. 뭐 되게 기각하겠죠. 왜냐면 변협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법무부가 징계를 하지 않고 변협에다가 징계권을 일종의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임한 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조사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뭐 그렇다면 뭐 법무부에서 이거 가지고 굳이 태클을 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에서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그게 끝이냐?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또 나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겠죠? 권순일 전 대법관 당연히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하면 소송의 상대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법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소송이. 법원은 권순일의 홈그라운드죠. 홈그라운드. 글쎄 판사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때 그래도 자기네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어떻게 할까? 변호사를 영원히 못하게 하는 제명 조치까지 내릴까?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는 법조계에다가 물어봐도 아무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과연 법원에서 권순일에 대해서 너 변호사 활동하지 마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물음표가 여러 개 붙는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 낸 이 소송은 또 얼마 만에 끝나느냐? 이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뭐 그렇잖아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은 뭐 다 지연되고 뭐 법 규정에 뭐 6개월 내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걸리고 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더욱더 전직 대법관한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없도록 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할 재판입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제가 뭐 변호사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법원에 가서 그냥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그 정도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변협의 징계나 그다음에 법무부의 뭐 그 이의신청 심사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법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처리할 수 있는 관문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를 못 받으면 동료니까 봐줄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거다. 물론 권순일 문제를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돼서 판사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도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기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권순일 그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는 문제, 변호사 제명 문제, 뭐 이게 지금 이제 현안으로 지금 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제가 논평을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행히도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